벽걸이 에어컨 쉽게 이렇게 좀 분해 조립할 수 있는 그 이제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탕인데 이제 여름 시즌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을 돌리게 되는 시기가 됐고요. 또 에어컨을 틀기 전에 미리 점검 받으시고 청소하시면 좀 쾌적하게 에어컨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벽걸이 에어컨이고요. 캐리어에서 나오는 CSV 모델로 되어 있고요. CSV 모델이 여러 가지 이제 남바링으로 뒤로는 좀 바뀝니다. 그래서 남바링에 따라서 아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아마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리어 에어컨 먼저 그 분해 조립하기 전에 작동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분해 조립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영상을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에어컨,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데 집에서 쓰시다 보면 가끔 이거 겨울 동안 놔뒀다가 이게 못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없을 때는 수동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전기 쪽에 이렇게 메인 전기 쪽 들어가는 PCB 쪽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보면 까맣게 이렇게 보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스위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스위치를 누르시면 얘가 작동이 되죠. 요걸 눌렀는데도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전기 센서가 안 꽂혀 있는 거니까 혹시 전기가 꽂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돼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전선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빠져 있으면 껴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다시 누르시면 작동이 되고 먼저 그것을 좀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공기가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가 없어서 그렇다 해서 가스 보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스 보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청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끼거나 하면 팬의 무게 때문에 팬이 제대로 순환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공기가 좀 시원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두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청소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를 다 했는데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 가스가 부족한 걸 보시고 가스를 충전하시든지 아니면 누수 탐지해서 정확한 원인을 이렇게 제거해서 시원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켜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원을 내리시면 되고요. 코드를 뽑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벽걸이 쪽에서 보면 벽걸이 코드가 있는데 얘는 같이 물려서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마 같이 물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차단기를 내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찾기가. 그래서 차단기 없이 할 때는 보양을 특별히 더 조심해서 하시면 작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하셔서 코드를 뽑지 못할 때는 최대한 보양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 중에 커버를 벗기시고요. 커버를 빼시면 이렇게 통신 센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얘는 이제 분리를 해야지만 이 커버를 벗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약하게 이렇게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팍 열지 마시고 살살 여시면 선이 걸려 있는 부분은 선을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여기에 부러지지 않고 다시 꼈을 때도 이 선이 커버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커버가 잘 안 닫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요거는 세척을 할 거기 때문에 이따가도 마찬가지 얘는 나사를 여기 풀으시면 돼요. 풀으셔서 나사를 분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커버를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커넥터가 이렇게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그냥 빼시면 이거 저 선이 끊어지니까 잘 보시면 요 앞에 까만 거 있죠.
요게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를 뒤쪽으로 딱 누르면 딱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보시면, 예, 벌어지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살짝. 그러면 예, 분류가 되죠. 그래서 통신 선 빼내시고요. 커버를 벗기시는 게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이게 이제 회사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한쪽으로 미시면서 그런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냥 당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시면 되고요. 혹시 뭐 그냥 손으로도 되긴 하는데 드라이버 같은 거 있으시면 드라이버 넣고 요 사이를 이렇게 하시면 조금 쉽게 제낄 수가 있죠. 손이 무리가 없이. 한쪽 제끼시고 뺀 다음에는 그냥 이쪽으로 미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미시고 그냥 빼시면 그냥 이렇게 쉽게 탈거가 됩니다. 아주 쉽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에 이렇게 나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시는 거. 그 다음에 뭐 고객님들 뭐 집에서 자주 하시는 필터 빼는 건 이건 제끼어서도 그냥 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커버 안 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 3개월 전에 한 번 정도는 꺼내서 이거는 세척을 해주시고 다시 건조시켜서 다시 껴 놓으시면 좀 더 혈도 낼 수 있고 좋죠. 예, 풀러 보시면 보통 모델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나사가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이렇게 세 개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요 밑에 숨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 그래서 나사에 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또 커버를 들고 있는 두 개의 나사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얘는 총 5개의 나사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제거하면 커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임팩 쓰시는 분도 있고 전기 드릴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뭐 쓰시는 분들마다 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판넬이 이게 플라스틱 판넬이기 때문에 임팩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셨던 분들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힘 조절 안 돼서 이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잘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전기 드릴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1단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20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런 거는 한 4토르 정도면 충분히 톡 끝까지 쓰고 끝까지 조여도 뭐 판넬이 손상되거나 이런 일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선택을 해서 임팩을 안 쓰셨던 분들은 좀 조심해서 쓰시고 가정용 임팩이 있다고 해서 막 쓰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요거 날개 부분은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 이렇게 이쪽 안에 있는 앞놈하고 순놈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끼면서 당겨 주시면 이렇게 되죠. 활처럼 휘기 때문에 활처럼 빼서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빼려면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휘면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 이쪽에 보시면 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가. 그래서 나중에 낄 때도 이 부분을 잘 맞춰서 끼셔야지만 이게 들어가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도 하나 더 해서 총 6개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거하고 분리를 해주시죠. 이쪽 검은 커버하고요. 이렇게 분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위쪽에 얘는 3개의 후크가 요거 다 빠졌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3개의 후크가 있죠. 이렇게 위에 이 판넬에서 이렇게 후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빼주시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레인하고 에버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드레인을 이렇게 해서 요 하고 이렇게 제끼시면 드레인이 분리가 됩니다. 살짝 이렇게만 제끼시면 되고요. 이쪽 먼저 제끼시고 그다음에 이쪽 이 전기 있는 부분 쪽 살짝 빼시면 이렇게
탈거가 됩니다. 그러면 송풍팬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예, 송풍팬을 보시면 되고, 송풍팬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송풍팬 중간에 원래 이렇게 그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그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모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여기 안에 보시면 모터를 잡고 있는 고정 핀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하고. 그 얘를 분리해야지만 이 안쪽에 또 얘를 잡고 있는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송풍팬을 빼고 싶다 그러면 이 전기 이 들어가는 부품을 다 빼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면 좀 비용적인 면도 추가가 되고요. 일체형일 경우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분해를 하지 않으면 송풍팬까지 뺏기는 얘는 조금 어려운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작업하실 때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레인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뒤쪽에 얘는 지금 나사가 없어요. 그게 나사가 없다는 거는 그냥 빼시면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오래된 것들은 잘 보셔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일단 공간을 좀 유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왜냐면 물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으면 이게 쩔어요. 아주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막 제끼다 보면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해서 조금 움직였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잡고 살짝 당기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끼실 때도 이 부분을 잘 끼셔서 물이 새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특별히 여기서는 여기 짧아가지고 여기 보면 물을 직접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가 아니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납 모자를 달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자동적으로 고이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물을 다시 빨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밑으로 해가지고 관을 빼는데 얘는 덕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그거 빼시고 그 다음에 나사 이렇게 모터 나사 2개 빼시고 그렇게 하면 드레인까지 분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됐죠? 나사는 잘 꼭 챙겨 두시고, 종이컵 같은 경우에다가 이렇게 나사는 이렇게 좀 담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레인 안에 세척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말리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지금 전기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기는 지금 얘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다 흘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누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보양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도 드레인도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손 안쪽으로 넣으시고 보양을 하면 됩니다. 보양을 하실 때는 그냥 집에서 하시는 경우들은요, 이쪽 부분에 뭐 이렇게 보양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셔도 돼요. 무슨 이렇게 안 쓰시는 수건 있죠? 그런 경우들은 이쪽으로 가려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양지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셔서 안쪽서부터 보양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하시고 또 이쪽 물을 쓰게 되면 여기 보시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물이 이렇게 다 고여서 내리는 거예요. 아까 이 드레인 쪽에 봐도 드레인에 여기에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하면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보셔서 이 드레인 안쪽으로 보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안쪽에 보양지를 해주시는 게 좀 물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물이
커버 뒤쪽으로 씌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죠. 이렇게 놓으시면 이쪽 보양은 됐고요. 반대쪽도 얘도 마찬가지. 벽에다가 보양지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실크는 붙여도 되는데 일반 합지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가 다시 이거 보양지를 뜯을 때 이렇게 그 도배지를 손상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다 하지 마시고 커버에다 하시는데 이따가 고압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압력이 100바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세요. 물이 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공간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다 해놓으면 사실은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는데 쏴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 물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양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시고, 마찬가지 이쪽도 얘가 물 빠지는, 물이 고여서 빠지는, 그래서 에어컨 여름에 많이 돌리시면 물이 이쪽으로 고여서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보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보양도 이 안쪽을 타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얘에 일단 물을 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보양이 됐죠. 물을 아무리 쏴도 이쪽으로 들어갈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정 같은 경우는 뭐 스프레이 정도로 아마 쓰실 거예요.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 핀 세정제 약들이 나오더라고요. 간단하게 뿌려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만 이렇게 뿌리시면 에바 뿌리시고, 그리고 시간은 조금 이게 오염도를 보셔가지고 오염이 심하다 그러면 시간 타임을 좀 많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뭐 한 2, 3분 정도. 좀 오염이 심하다.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 곰팡이 제거제 뿌리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곰팡이는 균이기 때문에 번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정제로 곰팡이가 이게 제거가 안 됩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균을 죽이기 위해서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게 되고요. 곰팡이 제거제는 최소한 뿌려놓고 5분 정도 있어야 그 곰팡이 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타임을 좀 두시고 곰팡이 제거제 뿌리셨다면 그렇게 놔두시고, 최대한 그때는 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력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뭐 가정에서는 그 정도 뭐 고압을 쓸 수는 없고, 간단하게 스팀 갖고 계신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스팀기로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 그냥 스프레이 물 뿌리는 것보다는 조금 세정을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붓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지솔로 좀 닦아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정제 뿌리시고 스프레이를 물 뿌려 정도 하시면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하시고 물 작업하시고 걸레로 닦아내시면 되고 깨끗하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카바를 씌우고 작업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가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게 없다 그러시면 보양지 이런 거 큰 게 있어요. 이렇게 목공소에 가면 이게 메타수가 1.5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보양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붙여가지고 길게 내리시면 바닥까지 내려오니까 밑에다가 통을 이렇게 하나 넣으시고 얘를 이렇게 내리시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물 뿌려도 그 보양지 안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시간도 걸리시고 또 노력도 필요하시니까 뭐 업체에다 맡기시면 가장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하셔도 되고, 나는 진짜 집에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면 재밌고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알고 싶은 것도 있으면 저희 그 에어탁에 문의해 주시면 더욱더 이렇게 좀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건강하게 또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